만년 꼴찌를 1% 명문대생으로 만든 기적의 독서법. 독서법만 바꿔도 머리가 좋아진다. 머리는 과연 훈련으로 좋아질까? 우리는 대개 타고난 머리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여긴다. 이 두 가지 능력을 이 책에서는 지두력은 공부머리, 일머리 등을 가리킨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쉽게 본질을 파악하며 논리 전개에 막힘이 없고 다각적인 시각을 가졌다. 또한 지식을 활용할 줄 알고 복잡한 내용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노력해서 얻을 수 있을까? 일본에서는 머리 좋은 사람 하면 도쿄대생을 떠올린다. 도쿄대생이라 하면 다들 초등학교 때부터 머리가 좋고 상위권, 중고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 가도 최상위권에 드는 타고난 머리를 가진 사람으로 상상할 것이다. 정말로 머리는 타고난 것, 더 좋아질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사실 머리는 독서법만 바꿔도 단련할 수 있다. 소개가 늦었는데 나는 니시오카 이세이다. 나는 니시오카 이세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머리가 나빠서 갈 수 있는 고등학교는 중위권 수준이 고작이었다. 도쿄대 선배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무명 고등학교의 학년 꼴찌로 3학년 때도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읽는 책이라곤 만화나 라이트 노벨 뿐이었고 소설조차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도쿄대에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노력해서 도쿄대에 합격하고 말 거야 라고 말이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불합격해서 재수생이 되었고 1년 동안 착실히 공부해도 성적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 두 번째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삼수생이 되고 만 것이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합격하지 못하지? 역시 난 머리가 나쁜 걸까? 그렇게 생각한 나는 도쿄대 입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 보기로 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풀 수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그 결과 깨달은 사실이 있다. 도쿄대는 아무리 지식의 양을 늘린다 해도 합격할 수 없는 대학이었다. 도쿄대 입시 문제에는 지식 문제가 거의 없다. 지식의 양을 크게 요하지 않는 대신 최소한의 지식을 잘 활용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도쿄대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곧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무척 중시하는 대학이다. 입시 문제도 그에 따라 출제되고 입학 후에도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수업을 듣게 된다. 다시 말해 그저 교과서를 읽고 지식을 머릿속에 넣기만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나는 생각했다. 그래, 지식을 늘려서 공부하기보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해. 지식의 양으로는 절대 합격할 수 없는 대학이라면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수동적 독서에서 능동적 독서로. 나는 교과서와 참고서를 읽는 방법부터 바꿔보기로 했다. 지식을 머릿속에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독서를 꾀한 것이다. 그래서 책과 철저히 토론하기로 했다. 책은 수동적으로 읽지 않고 능동적으로 내 머리로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은 사실일까? 하며 책과 대화를 나누듯 읽기로 한 것이다. 그러다 점점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었고 그와 동시에 얻은 지식을 활용하는 힘, 즉 머리가 길러졌다. 지식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을 활용하는 힘을 얻은 것이다. 마침내 순식간에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도쿄대 전국 모의고사에서 4등을 하고 도쿄대에 합격해 있었다. 도쿄대생은 능동적으로 책을 읽는다. 그렇게 도쿄대에 합격하여 지금은 45년 이 역사를 자랑하는 독서평론지 히바로의 편집장으로 도쿄대생의 독서에 관하여
독서에 관여하고 있다. 그런데 도쿄대 입학 당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주위를 살펴보니 도쿄대생은 너나 할 거 없이 내가 발견한 방식과 똑같은 독서법으로 독서를 하고 있었다. 교과서와 참고서를 읽을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책을 읽을 때도 그렇다. 도쿄대생은 모두 본질을 잘 파악하며 논리 전개에 막힘이 없고 다각적인 시각을 가졌다. 지식을 활용할 줄도 알고 복잡한 내용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도 있다. 대체 어떻게 그런 능력을 얻었을까? 나는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독서법의 성과였다. 지도력은 누구나 독서법만 바꾸면 단련할 수 있는 능력이다. 머리 좋은 도쿄대생도 남들과 독서법이 다를 뿐이다. 이런 지도력을 단련하려면 우선 책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책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사실 도쿄대생이 독서법을 통해 간단히 얻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책에서는 책을 읽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지도력을 단련하는 독서법을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만년 꼴찌였던 내게도 가능했던 독서법이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누구나 지도력을 단련할 수 있다. 여러분도 기적의 독서법으로 책 읽는 방식을 바꾸고 세상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보지 않겠는가? 도쿄대 독서법 1. 독서법만 바꿔도 지도력이 단련되고 책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이 단숨에 내 것이 된다. 책과 끝장 토론을 벌여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도쿄대생은 어떻게 책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며 지도력을 단련하고 있을까? 도쿄대 학생 수는 1학년만 해도 3,000명 가량이므로 모두에게 공통되는 방법은 드물 듯하다. 하지만 도쿄대생 모두에게 들어맞는 법칙이 있다. 바로 도쿄대생은 어떤 일이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책에 쓰인 내용을 읽고 그렇군 하며 금세 납득하기 십상이다. 수동적인 자세로 저자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도쿄대생은 다르다.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대신 왜 그렇지? 정말일까? 이런 의견에는 어떤 반론이 나올까? 하고 질문을 던지며 능동적으로 읽는다. 독서를 마친 뒤에도 친구들과 감상을 이야기하거나 의견을 부딪히기를 좋아한다. 그로써 깊이 있게 토론하고 고찰하며 마치 책과 끝장 토론을 하듯 독서를 한다. 바로 이 능동적이라는 단어가 핵심이다. 수동적으로 책을 읽으면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능동적으로 다음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왜 저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지 생각하며 읽어야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그러면 책을 깊이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또 수동적으로 책을 읽으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능동적으로 이 의견에는 어떤 반론이 있을까? 나라면 어떤 결론을 도출했을까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가운데 지도력이 점점 단련되는 것이다. 도쿄대생은 책을 수동적으로 읽지 않고 책과 대화하거나 토론하면서 능동적으로 읽는다. 그럼으로써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동시에 지도력도 기른다. 이 책을 통해 기를 수 있는 5가지 능력. 하지만 갑자기 책을 능동적으로 읽기는 쉽지 않다. 어떻게 하면 책과 대화할 수 있는지 아직 모르는 이가 대부분일 터다. 이 책 1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낱낱이 소개하고자 한다. 어려운 글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책을 심층적으로 읽은 뿐더러 지도력까지 단련할 수 있다니 허풍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두 가지 능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5가지 능력을 1장에서 단계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여러분은 5가지 능력을 차례로 익힐 수 있다. 첫 번째는 독해력이다. 빠르고 정확하게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글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1단계를 통해 기를 수 있다. 두 번째는 논리적 사고력이다. 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매끄러운 논리를 펴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2단계에서 살펴보자. 세 번째는 요약력이다. 다른 이가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3단계에서 살펴보자. 네 번째는 객관적 사고력이다. 다양한 시각의 의견과 관점을 얻기 위한 능력이다. 이 능력은 4단계를 통해 길러보자. 다섯 번째는 응용력이다. 얻은 지식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5단계에서 익혀보자. 이상 5가지 능력은 1장에서 익힐 수 있다. 능동적 독서법으로 5가지 능력을 익히면 도쿄대생이 가진 지도력과 글을 깊게 이해하는 능력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이 책 2장에서는 책을 고르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책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과 더불어 지도력도 단련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어울리는 책을 고르는 방법을 터득할 것이다. 이렇게 이 도쿄대 독서법을 익힌다면 내가 꼴찌에서 도쿄대생이 되었을 때처럼 여러분도 독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더 이상 책의 내용이 어렵다고 끙끙댈 일도, 책장을 덮으면 금세 내용을 잊어버린다고 슬퍼할 일도, 읽었는데 내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탄할 필요도 없다. 도쿄대 독서법을 통해 반드시 독서의 질을 최고로 끌어올리시길. 도쿄대 독서법 2. 5가지 독서법을 통해 글이 깊게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고 지도력이 좋아진다. 제1장 머리가 좋아지는 도쿄대 독서법 5단계. 1단계 준비운동으로 읽는 힘을 끌어올린다. 도쿄대생은 읽기 전에 생각한다. 독서 준비로 독해력을 높인다. 책을 읽기 전에 할 일. 독서 능력 향상법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일러두고 싶은 내용은 사실 책 읽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도쿄대 독서법은 책을 읽기 전부터 시작된다. 책을 읽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인 뭐지? 읽기 전에 준비보다 읽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테지만 큰 착각이다. 읽기 전에 조금만 수고하면 독서 효과는 몇 배나 높아진다. 독서에 실패하는 원인이 90%는 준비 부족.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거나 읽는 속도가 느린 사람은 여러분 중에도 많을 것이다. 이럴 경우 대부분 책을 읽는 방법이 틀렸다거나 독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책이나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원인의 90%는 준비 부족이다.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예문을 하나 준비했다. 아래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도를 생각해보자. 요즘 메신저 서비스 라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주류를 이루면서 젊은이들은 누구나 라인을 생각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누구나 라인을 사용하고 있다.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쁨이든 분노든 그들의 터치 한 번으로 표현한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원래 보디 랭귀지와 페이셜 익스프레션, 말투, 분위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그것을 터치 한 번으로 나타내는 것은 과연 행운일까? 불행일까? 읽어보니 어떤가? 바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디 랭귀지나 페이셜 익스프레션 같은 영어 표현 탓에 내용이 좀처럼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또 행운일까? 불행일까? 라는 매진말 때문에 결국 글쓴이가 라인 서비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독서 방법이 좋든 나쁘든 독해력이 있든 없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글이다. 따라서 당연히 읽는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두면 쉽게 읽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이 글에 요즘 젊은이들은 왜 커뮤니케이션에 서툰가 라는 제목이 달려있다면 어땠을까? 혹은 이 글이 실린 책의 띠지에 속속들이 알아보자 요즘 젊은이들은 왜 커뮤니케이션에 서툴까 라고 쓰여 있다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요즘 젊은이들이 커뮤니케이션에 서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라인이라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금세 깨달을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단어가 등장하든 행운일까 불행일까라는 말로 글을 끝맺은 라인에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은 분명이라고 금세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목을 읽었는가 읽지 않았는가, 책 표지와 띠지에 적힌 문구를 꼼꼼히 읽었는가 읽지 않았는가, 이러한 사소한 차이가 이 글을 쉽게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 도쿄대생이라서 독해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도쿄대생은 하나같이 머리가 좋고 독해력이 뛰어나서 글을 잘 읽는 거겠지. 글을 잘 읽는 것은 타고난 능력이야. 흔히들 하는 말이지만 사실 이것은 큰 착각이다. 도쿄대생은 확실히 다른 대학 학생보다 국어 영역 입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글 읽는 능력을 타고났다거나 머리가 좋기 때문이 아니다. 도쿄대생은 힌트를 찾는 능력이 있다. 많은 도쿄대생은 국어 영역에서 긴 지문을 독해하는 문제가 출제되면 지문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바로 문제를 확인한다. 문제에는 지문의 내용을 묻는 질문과 선택형 답안이 딸려 있으므로 문제를 보면 지문의 내용을 대강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도쿄대생은 글을 읽기 전에 글의 도입부나 제목을 확인한다. 글 바깥에 힌트를 흡수해 두면 글의 내용을 대강 짐작할 수 있다. 독서량이 제법 된다면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다른 글에서 읽은 적이 있어. 이 주제에 대한 글이라면 전에 읽은 적이 있지 하고 새로운 글을 만나더라도 과거에 읽은 글의 내용과 관련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도쿄대생은 힌트를 많이 얻은 상태로 글을 읽기 시작한다. 지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미리 파악한 채 읽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할 수밖에 없다. 독서법이나 독해력의 문제이기 이전에 글 바깥에서 힌트를 얻는 능력이 이해도와 독서 속도를 좌우하는 것이다. 독해력의 힌트를 찾는 능력에 관한 실험. 아직도 못 믿겠다면 서점에 가서 실험해보자. 표지와 제목을 보지 않고 책 한 권을 고른다. 그 책의 중간쯤 아무 페이지나 펼친다. 그 페이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표지와 띠지를 살펴본 후 다시 한번 그 페이지를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대부분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대학생에게도 같은 실험을 해봤더니 응답자 모두가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네 번째 단계의 지시대로 표지와 띠지를 포기하자 이번에는 거의 모두가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교대생이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는 까닭은 독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글 바깥에서 힌트를 얻는 능력 덕분이다. 책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는 어떻게 읽는 것인가 하는 세 번째 단계가 아니라 그 책을 읽기 위한 적절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네 번째 단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힌트를 찾을까?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자. 이 두 가지만 준비하면 독교대 독서법 1. 독교대생은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것은 독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글 바깥에서 힌트를 얻는 능력 덕분이다. 이 두 가지만 준비하면 어떤 어려운 책도 읽을 수 있다. 책을 읽기 위한 힌트를 얻으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 책 읽는 행위는 어두운 숲속에 발을 들이는 것과 비슷하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것을 접하고 어디에 도착할지 모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독서란 칠흑같이 어두운 숲속을 출구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나아가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조금이나마 주위를 밝힐 방법이 있다. 손전등이 있으면 된다. 잘 모르지만 이 힌트로 미루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싶어진다면 어떤 글이 나와도 이해할 수 있다. 그 힌트, 즉 손전등은 어떻게 하면 손에 넣을 수 있을까? 표지 읽기라는 손전등으로 주위를 밝히자. 이미 눈치챘지만 손전등이란 표지에서 충분히 힌트를 얻은 것을 말한다. 표지와 띠지에서 얻는 정보량은 얼마 안 되는 듯 보여도 그런 적은 그런 적 그런 적은 내용에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나는 그 기술을 표지 읽기라 부른다. 표지와 띠지에 실린 정보만으로도 상당한 힌트가 된다. 가설 세우기로 지도를 손에 넣자. 하지만 숲속을 걸을 때는 손전등 말고도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지도다. 손전등으로는 주위를 볼 뿐 숲의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가 없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어느 길로 가야 목적지에 도착할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금세 길을 잃는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읽을 책이 어떤 책이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책이라는 숲속에서 금세 길을 잃는다. 이 지도를 얻기 위한 작업이 바로 가설 세우기다.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가설을 세우고 그 책에서 무엇을 배울지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을지 모르나 이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능동적으로 책을 읽을 수 없다. 책을 읽기 전에 표지 읽기와 가설 세우기, 이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지도로 전체 모습을 확실히 파악하면서 손전등을 비추며 읽을 때 비로소 책이라는 숲을 타파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준비의 필요성을 이해했는가? 그렇다면 표지 읽기와 가설 세우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다. 독교대 독서법 5. 표지 읽기로 손전등을, 가설 세우기로 지도에 손을 넣으면 어떤 책이든 독해할 수 있다. 표지 읽기. 적은 정보로 핵심을 추측한다. 표지 읽기란 무엇인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다. 하나만 봐도 다른 10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빗댄 속담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기는 대체로 어렵다. 그런데 이 속담은
대입하기 어려울 때가 더 많지 않은가? 확실히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퉁퉁이 만화 도라에몽의 등장인물로 항상 주인공 친구를 괴롭힌다가 다정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늘 심술궂은 퉁퉁이가 다정하다니 속뜻이 있는 게 틀림없어. 퉁퉁이가 뭘 잘못 먹었나? 라고 하듯 많은 정보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인은 커뮤니케이션을 변화시켰다라는 말을 들으면 저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라인 때문에 바뀌었나 보군. 긍정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야 하는 등 여러 갈래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를 보고 열을 알기는 대체로 어렵다. 오늘 점심에 라멘을 먹었다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그가 오늘 라멘을 먹었다는 사실 이외의 정보를 알 수 있는가? 친구는 미소라멘을 좋아하니 미소라멘을 먹지 않았을까 상상하는 것이 고작일 터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 하나를 보고 열을 알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말에 달렸다는 점이다. 하나를 보고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을 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말도 있는 법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책 표지와 띠지에 실린 글귀와 제목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이라는 것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표지 문구. 대부분의 독자는 서점에서 가장 먼저 책 표지를 본다. 표지와 띠지에는 어떤 말이 쓰여 있는지 읽어보고 구입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 표지는 책과 독자가 처음 만나는 장소다. 그 첫 만남의 장에서 독자의 흥미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책은 선택받지 못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책은 표지의 정보를 가득 담고 있다. 그러나 글이 많으면 독자가 읽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적은 글에 많은 정보를 담는다. 즉 표지에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실려 있다. 아직도 와 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의 제목을 살펴보자. 어떤 책이든 제목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2페이지. 제목은 책 한 권에 담긴 내용을 한마디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이 책의 글자 수가 10만 자 남짓이다. 그에 비해 제목은 만년 꼴찌를 1% 명문대생으로 만든 기적의 독서법 몇 글자에 불과하다. 고작 10글자로 10만 자 분량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 제목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제목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나타내듯 거꾸로 제목에서 많은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책을 읽는데 유용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다. 표지에는 제목 이외의 글귀에도 적은 글자 수의 책의 내용이 잔뜩 담겨 있다. 독자의 흥미를 조금이라도 더 끌기 위해 이 책은 이런 책입니다 하고 소개하는 것이다. 책을 읽는데 이만큼 힌트가 되는 정보는 없다. 하지만 힌트를 이끌어내면 글이 술술 더 잘 읽힐 것이다. 표지 읽기의 순서. 표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읽는다. 1. 제목에서 어떤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생각한다. 만년 꼴찌를 1% 명문대생으로 만든 기적의 독서법이라는 책의 제목에서 떠올릴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자. 자세한 방법은 뒤에서 소개하겠다. 2.
그 정보를 포스트잇에 한 장씩 적는다. 아래같이 포스트잇에 한 장씩 정보를 적어보자. 한 장씩 정보를 적어보자. 3가지 이상 적는 것이 목표다. 명문대생이라면 누구나 실천하고 있는 독서법. 명문대생 수준의 독기력을 기르는 독서 습관. 3. 띠지 앞뒤면을 읽고 얻은 정보를 포스트잇에 한 장씩 적는다. 정신질환, 정신분석, 이상심리학. 이 책 한 권으로 심리학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 책 한 권으로 심리학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쓰여 있다면 아래같이 포스트잇 한 장에 정보를 하나씩 적어보자. 정신질환에 대해 알 수 있다. 정신분석에 대해 알 수 있다. 이상심리학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34페이지. 그 밖에도 심리학에 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4. 저자 소개를 통해 저자의 배경을 확인하고 얻은 정보를 포스트잇 한 장에 적는다. 하위권 성적으로 삼수하여 도쿄대에 입학한 도쿄대 재학생이라고 쓰여 있다면 아래와 같이 포스트잇에 적어보자. 하위권, 삼수생, 도쿄대 재학생. 여기서 핵심 포인트. 저자가 쓴 다른 책의 제목도 확인해두자. 저자가 그 밖에 어떤 책을 썼는가는 책을 읽는데 뜻밖의 힌트가 된다. 예를 들어 도쿄 소멸이라는 책을 읽을 때 그자가 지방 소멸이라는 책도 썼다는 사실을 알면 저자가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 도쿄, 나아가 일본 전체가 위기에 처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어 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정보를 알면 그 책을 훨씬 수월하게 읽을 수 있다. 1에서 4까지의 작업으로 10장이 넘는 정도의 포스트잇을 준비한다면 충분하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옮겨 적는데 그치지 않고 모아놓은 포스트잇을 힌트로 활용하는 것이 표지 읽기다. 5. 1에서 4까지 모은 포스트잇은 면지에 붙여두고 책을 읽으며 자주 확인한다. 면지란 책의 표지를 넘겼을 때 나오는 보통 아무것도 인쇄되지 않는 종이를 말한다. 메모한 포스트잇은 면지에 붙여두고 예컨대 독서를 중단했을 때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나왔을 때 다시 읽어보자. 독해에 큰 힌트가 될 것이다. 또 챕터별로 다시 살펴보면서 이번 장에서 읽은 것은 표지 읽기로 얻은 정보 가운데 이 부분이려나? 하고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한 번 읽은 내용을 곱씹어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정보는 많을수록 좋다. 표지에서 되도록 많은 정보를 얻자. 정보가 많은 만큼 정보는 많이 오를까? 비약이 조금 심한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포스트잇의 메모 끝에 물음표를 달아놓자. 책을 읽어나가면서 메모의 내용이 옳다면 물음표를 지우고 틀렸다면 포스트잇을 떼어내면 그만이다. 그러니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포스트잇에 적어나가자. 35 끝.